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좀 진지한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댓글은 제가 좀 오래전에 그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제목이 경찰 공무원 월급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경찰을 월급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월급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경찰이 이제 주야 밤낮으로 일하고 빨간 날도 이제 근무하고 위험한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간만 일하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월급을 많은 것일 뿐 그냥 경찰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 행정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막상 경찰 일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안 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경찰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 공무원 입장에서 아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댓글을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직 비교해서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야간 밤샘 근무하고 받는 목숨값입니다. 목숨값치곤 정말 저렴하게 부려먹는 직업이 우리나라 경찰입니다. 야간 근무하는 공직에 교도, 소방, 경찰, 일명 교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최악이 경찰, 특히 지구대 파출소입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르지만 나이 50쯤에 되면 왜 야간 근무가 서서히 사람을 말라 죽이는 일인지 처참하게 느낄 거임. 참고로 전 올해 30년차 말단 지구대 경위이고 지금까지 개고생했는데 말년에도 골병 들어 죽기는 싫어 8월 명퇴 시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일찍 들어와서 고생한 덕인지는 모르지만 퇴직 즉시 공무원 연금 나오고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도 재취업했습니다. 재직 중일 때보다 월 합산 수입이 200 정도 더 많음. 진짜 이런 곳이 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자신이 40대쯤에 경정 정도 달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90% 이상이 경감으로 퇴직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야간 근무의 혹독함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첨언 한마디, 야간 근무가 육체적인 괴로움이라면 댓글에도 잘 나와 있듯이 경찰을 보는 사회적인 냉대 분위기, 나이 먹으니 정말 힘들더군요. 직업에 기천이 없다지만 같은 공직이라도 경찰은 최하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보통 제 영상에 공무원분들이 꽤 많이 보시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분들이 댓글 다는데 사실 댓글 다시는 분들 상당수는 공무원 일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한 5년 이내, 입직하신 지 5년 이내 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여지껏 댓글 다신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짬밥이 높으신 분이에요. 네. 30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군대 전역하고 바로 경찰 생활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경찰 되기가 쉬웠겠죠. 예. 지금처럼 뭐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 아닌, 지금 기준으로 딱 마이너스 30만 하더라도 1992년이면 사실 경찰 시험에 아무도 거의 관심을 크게 안 가지던 시점에 아마 경찰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경찰 생활을 30년 했는데 경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실제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얘기 듣고 아니 30년 동안 했는데 이랬는데 경위 7급 물론 6급 을로 보긴 합니다만 거의 7급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위밖에 안 되었다고? 뭐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대신에 이분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경찰 퇴직 계급 중에 한 80%가 경위입니다. 네. 뭐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근속 승진이
경감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승진이 경감까지 되는데, 지금 이제 짬밥 먹으신 분들은 거의 경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속 승진 경감까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오래 근무하신 분들 말고 이제 숙련 되신 분들 있죠. 이 숙련 경량 되신 분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지. 이미 근무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적용이 안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러니까 순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80%가 경이에요. 한 10, 80%가 경이. 대부분 경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경찰 생활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뭐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이라고 퇴직한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분들은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30년 동안 무가 하나밖에 못 달았으면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냥 무궁화 4개만 알고, 무궁화 이파이 4개만 알고. 진짜로. 그래서 인사석체가 심해가지고 경이 근속 승진이 생겼거든요.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경위도 인사석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7, 80%가 대부분 경위에서 끝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감 근속까지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감 근속 승진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 노력을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30년 동안 일했다고 했잖아요. 네. 30년 동안 일했다고 치면 뭐냐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분이 특수한 부서를 이동하지 않는 한 30년 동안 거의 내내 교대 근무에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경찰서를 가게 되면 내근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경찰 근무 중에 한 7할 정도는 대부분 교대 근무입니다. 경찰 인력이 한 60, 70%가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기동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경이든 여경이든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 분야로 들어온 이상 교대 근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경을 워낙 많이 뽑았기 때문에 여경분들도 좋든 싫든 간에 이 바닥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교대 근무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교대 근무를 안 하려면 네. 경정급이 돼야 돼요. 뭉화 3개. 이분이 여기에 이런 말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적혀있는데 어디 적혀있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대 쯤에 경정 정도 달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네. 경정 정도 달아야 한 5급 정도 돼야 이 교대 근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정 정도 되면 지구대장, 지구대에서 가장 큰 책임자를 할 수 있거든요. 지구대장이 되면 교대 근무에 투입이 안 됩니다. 여자는 내근이야만 한다고요. 근데 여자분들도 이제 내근을 못 가요. 티오가 안 나요. 경찰청에서 그 내근직 티오를 확 줄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뭔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제 내근직 티오가 좀 있어가지고 여경들을 그냥 그쪽에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지금 여경을 너무 많이 뽑았고 그리고 원래 내근직 티오를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못 가요. 네. 내근직 티오가 많아서 여경을 이제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이 내근직 행정부서를 행정 티오를 네, 일반 행정직으로 따로 뽑습니다. 따로 뽑아서 채용하다 보니 네, 티오가 없습니다. 티오가 없어서 여경들도 네, 교대 근무 투입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고하면 좋든 싫든 간에 여경들이 투입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경찰청이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지방청이나 이제 경찰서에 그 행정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경찰 소속이 아닌 경찰청 일반직으로 따로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은 정년 때까지 이 내근 업무만 하는 거야. 여러분 경찰서 가보면 경찰관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경찰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경찰서에 파견된 행정직이에요. 예. 이 보면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 경찰청 일반직이라 따로 있습니다. 예.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요. 그냥 경찰서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일 뿐. 예. 다르게 봐야 돼.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점점 행정직구로 넣다 보니까 막상 내근직 들어갈 차례는 얼마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근직으로 가도 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워라밸은 어느 정도 뭐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돈이 상당히 적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내근직 가면요. 일반 행정보다 월급이 적어집니다. 말 그대로 주간 근무고 토일 근무 안 서기 때문에. 네. 남경들은 대부분 그냥 교대 근무가 있는 지구대 파출소를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일단 시간도 안 가고 우리 사무실이 더 불편해요. 내근직 갔다 오신 분 얘기만 듣기로는 제 예전에 경찰 공부할 때 합격해가지고 저 경찰서 이제 경무계에서 일하신 분 있거든요. 그분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이게 편한 게 아니라 눈치 볼 사람들이 너무 많대. 예. 그리고 일 못 끝내면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월급이 너무 작대요. 월급이. 아무래도 교대 근무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고 예전에 제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현직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제 알고 지냈던 분들한테 저 안테나를 켜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가 오히려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 들었어요. 경찰서가. 행정 일이 너무 많고, 업무 공정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좀, 상사분들 좀 갑질도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몸으로 뛰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맨날 서류 꾸머니 들고 막 상사한테 욕먹는 것보다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범죄자들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 요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자신이 40대 중에 경정 정도 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순경에서 순경으로 들어와가지고 경정 5급이거든요. 5급 뭉화 3개. 뭉화 3개 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40대.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고 불가능해요. 한 순경, 그러니까 충경 출신 중에 순경 출신 한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한 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경 있을 때 중대장이, 그 중대장분이 제가 알기로는 38살에 경감을 달았어요. 경감을 달았는데 40 중반에 경정을 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상사한테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이 싸바싸바 잘해야 돼. 그리고 개인 시간이 없어요. 네. 시험을 엄청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한테 아부 엄청 해야 되고, 로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찰도 시험이 있어. 승진 시험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도 성적이 좋아야 돼. 거의 만점을 찍어야 돼.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승진 시험에 거의 만점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 원래 현직 생활하면 공부는 뒷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승진에만 목을 매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어느 정도냐면 쉬는 날도 공부해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해. 집안살림 뒷전이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시험 날짜 되잖아요. 보통 경찰 심리 시험이 1월 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잘 모르죠. 경찰 심리 시험이 매년 이제 1월 중순에 있어요. 1월 중순에 보통 한 1월 10일에서 한 15일 사이. 그때 있는데 이제 그 시즌 되잖아. 그러면 연차를 안 쓰다가 한 열흘 돼가지고 이제 몰빵에 쓰는 거예요. 시험을 이제 막바지 스퍼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야. 내 개인 생활 다 포기하고, 여가 생활 다 포기하고, 뭐 가족과의 어떤 여행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40대에 경감을 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40대 경감을 다는 거. 문화 2개 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경정은 더 어렵죠. 경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일반 행정에서 일반 행정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과장급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40대 과장급. 문화 3개 다는, 문화 3개란다. 일반 그 구청 같은 데 과장급 아닙니까? 그 과장급 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생각하면 돼. 없죠? 그거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은 더 심합니다. 경찰은 더 없었으면 없었지 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경영 TO는 경대 출신 하고 간부 후보생 출신 들이 다 가져갑니다. 경대는 뭐냐면 경찰대학교 나온 사람들, 간부 후보생은 뭐냐면 경찰 간부 후보생이라고 그 7급 시험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그 남은 거 얼마 자리 나지도 않아. 네.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만약에 40대 경쟁을 달았다. 그 사람은 레전드예요.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레전드입니다. 네. 보통 40대 되면 그냥 잘 돼봐야 경위. 경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사도 많아요. 40대 짱 경사도 많습니다. 짱 경사. 네.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의외로 정년퇴직을 하는 것보다 명퇴하실 분들이 많아요. 명퇴. 네. 보통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제 말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말년 얼마 안 남았으면 좀 더 버티면 이제 정년 채우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경찰은 의외로 명퇴가 많아요. 왜냐? 그 나이 때까지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몸이 축난다는 거죠. 네. 지금도 막 혈압약 먹고 이제 주사 맞고 병원에 자주 드나들고 병원비 장난 아닌데 한 5년 더 버티려고 하는데 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50대 경찰관분들 내가 봤을 때는 혈압약, 심장약 이런 거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대근 한번 하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요. 한 5급, 6급 달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네, 교대 근무하는 거야. 네, 그리고 경찰은 근무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중에 잠을 못 자. 시간이 안 나요. 뭐 시골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특히 저 수도권 같은 데, 뭐 서울, 경기 같은 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짬이 돼도 워낙에 신고 건수가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아마 야간 근무 중에 휴식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있는 걸 아는데 사실 그거 못 챙겨 먹는 경우도 많아요. 바쁘면. 서울 같은 데는 못 챙겨 먹어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정말 워라밸이 극악이야.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게 바쁜 이제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홍익지구대 이런 데 있죠. 뭐 관악지구대 같은 데 사건 사고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 4시간 못 챙겨 먹어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짬이 돼도 보통 이제 경이 되잖아요. 지구대에서 경이라고 하면 그 주임이거든요. 주임. 예. 보통 지구대 2명이 탑니다. 2명. 2명이 타는데 한 명이 이제 사수고 부사수인데 보통 운전하는 쪽이 부사수. 부사수는 보통 순경 아니면 경자. 사수는 이제 경사 아니면 경인데 보통 경이에요. 경이가 주임이야. 그래서 주임이 사수 역할을 해가지고 순말을 같이 탑니다. 밤새 가면서. 예. 이걸
이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범죄자 상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얘기만 들어도 힘들죠. 그래서 경찰 같은 일이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만만하게. 예.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축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특히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 상대하죠. 범죄자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같이 오잖아요. 이게. 경찰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라이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사건 현장 같은 걸 또 봐야 되잖아요. 사건 현장.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아니면 뭐 고독사, 자살, 뭐 익사치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예. 하는 말이 봐도 정이 안 된다 그래요. 봐도.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먼저 가가지고 현장에 이제 사고 조치하고, 봐도 119 구급되어가지고 뭐 절단기 해가지고 문 따고 이제 사망자, 부상자 호송하는 거예요. 경찰이 먼저 출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럼 경찰이 무조건 시체를 먼저 수습해야 돼요. 상황을 봐야 돼요. 사진도 찍고 증거물도 보존하고 주변에 폴리스라인 설치하고 그거 하는 거야. 먼저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볼 거야. 보기 싫어도. 그러면 그런 게 누적되고 하면 멘탈적으로 상당히 안 좋겠죠. 네. 아무리 내가 짬밥이 높아도. 특히 서울 같은 게 고독사 많잖아요. 고독사나 자살 시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뭐 명예퇴직 하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